네, 안녕하세요. 수존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역시나 라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음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노이즈 캔슬링을 해놓고 대기를 탔는데 유튜브로 해놓으니까 사람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텔레로 열었습니다. 텔레로 열어야 조금 더 참가자 확인이 쉽거든요. 오늘 좀 저 빼고 두 분 아주 조촐하게 오셔가지고 듣고 계신데요. 그래도 어쨌든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도 바이낸스 차트 띄워 넣었습니다. 11월 24일 방송할 때는 다음 16.5K 정도, 지금은 16.4K 정도, 그 사이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지난 목요일과 지금의 가격은 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결국은 또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때 이후 정말 긴 시간을 비슷한 데서 놀고 있습니다. 요 11월 FTX 사태로 인한 큰 음봉, 큰 양봉 이후로는 요 자리에서 마치 그냥 잠을 자겠다는 듯이 놀고 있어요. 아직 일로 갈 채비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트리거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무 말식으로 그냥 또 아무 차트나 가져와서 좀 아무 이야기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그 아무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일단 크립토컨트 연구, 그 리서치 파트를 한번 봤어요. 11월 24일, 지난, 지난 언제였지? 수요일, 목요일, 요때 리서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약간 팔로우업을 해드릴게요. 11월 23일,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번역을 눌러놔갖고, 번역이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X 어태커, FTX 어태커랑 그리고 제네시스 컨테이전 리스크가 암호화폐 가격을 조정 모드로 유지한다 라고 해서 비트랑 이더 가격이 제네시스의 그 파산에 의한 GBTC의 전염 위험 그리고 FTX 공격자가 4.5K 비트를 그리고 245K 이더를 이동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게 지난 목요일이었고 실제로 그 이후로 다소간 하락을 했다가 지금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환물 시장을 공매도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쇼치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비트 가격의 그 지원 영역이, 그러니까 지지 영역이 14.3K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가지고 온, 거래소로 갖고 온 그 물량 같은 경우는 가격을 실현했다. 그래서 약간 익절을 했다. 뭐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K 비트는 지난 201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이동했다. 10K 비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갑 중에서 최소한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에서 그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단위가 이동하는 10,000개 이상 비트코인이 있는 지갑 자체가 드물죠. 심지어 거기에서 10,000개 단위가 이동하는 경우는 더 드물겠죠. 그래서 지금 10,000개 단위 비트코인 이동한 것이 2014년 2월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꽤나 장투자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크다고 여겨졌었고요. 그리고 이거 지갑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그 FTX 공격자 지갑에서 이더랑 비트 흐름을 봤는데 크로스체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에서 비트로 4,936 비트를 전송했고요. 렌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WBTC로 갔었던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금을 난독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 영어로 해놓으니까 더 좀 어렵다. 필체인은 요런 스펠링입니다. 그래서 필체인 기술은 일련의 소액 거래를 통해서 대량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기술. 그래서 여전히 18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악의적인 FTX 내부자나 해커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언제 어떻게 팔아치울지 모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 암호화폐 시장에 좀 불리한 문제가 남아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큰 돈을 들고 있는 한 우린 언제나
매도와 현금화로 인한 하락장 가능성을 경계를 해야 돼요. 마곡 뭐 이런 지갑 보는 것도 바쁜데 우리는 봐야 하는, 분석해야 하는 지갑이 하락 압력의 지갑이 또 늘은 셈입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 매부 시민님 분석부터 볼게요. 크립토 매부 시민님. 예, 이분은 마이너 이야기를 했어요. Miners are going to capitulate again. 그래서 마이너가 채굴자가 항복을 할까요?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분석을 마이너 관련된 거를 31,500에서 올렸고 18,000 됐을 때도 올렸었어요. 해시리본 매트릭을 가지고 세임 셋업을 했었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엄청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난이도가 요 지금 보라색 선이거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예, 마치 비트 가격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우상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costs are getting higher.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지출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바이로 지금 채굴기를 굴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해시레이트가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그 내용은 안 나오네요.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효과적인 신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그 채굴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돌리겠지만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고 사람들은 생활비가 생활비의 생활비의 그 이펙트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고 채굴 가격과 그 난이도는 올라가고 그래서 채굴자에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항상 결과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이게 지금, 마이닝 디피컬티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게 좀 포지티브하게 조정이 되면은 그들의 고통이 좀 줄어들 거고요. 다음번에. 예, 그래가지고 요게 12월 6일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 보통 요 30일, 60일을 이렇게 긋는 거는 해시리본이거든요. 그래서 요분 아마 요것은 해시레이트를 갖다가 이평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next difficult change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에스티메이터가 있고요. 해시리본을 되게 크게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네, 해시리본을 보니까 지금 6월부터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반전되는 그러한 상황은 안 나오고 있고, 네, 6월부터는 리얼 캐피툴레이션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브람 차트님 25일 분석입니다. 네, 25일이니까 좀 됐죠. 그래서 Exchange Inflow CDD라고 해서 이거 CDD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개수가 많고 장투자가 할수록 높게 나타나는가?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Exchange Inflow, 즉 그러니까 지금 장투자의 많은 개수로 예측되는 것이 거래소로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되게 높았어요. 동텀월더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된 게 리틀 와이라고 이 사람이 조금 전에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4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CDD를 봤을 때 예, we'll find that with every rise there is a decline in the market. 예,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오른 뒤에 또 확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조금 오르다 내리든 바로 내리든 CDD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나서는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되겠고 최근에 컸던 것은 10월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largest flow since October 6th. 그래서 10월 6일 이래로 10월 6일에도 꽤 큰 거래소 이동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큰 거래소 이동 물량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 사람이 조언하는 거는 잊지 마세요. 하락장에서는 네, 살짝 오른다고 욕 받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투기적으로 오르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또 다시 돌아올 거고, 그래서 네거티브 마켓, 사이클을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장투자가 밀고 들어오는 그리고 장투자가 밀고 들어올 때마다 하락으로 시장이 반응했던 장에서는 일단은 조심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그래서 스타트 플로우. 이분은 이건 좀 사실 저는 믿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좀 던져본 분석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내심 약간 불안한 그런 분석이긴 해요. 그래서 이 스타트 플로우의 previous cycle target and support current cycle 이게 뭐냐면은 요 가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2월 2018년 그때 비트코인의 다운 트렌드 지난 사이클에서는 그 최저점이 2018년 12월에 나타났었습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가 two cycles ago 그 앞에 사이클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 사이클 바로 앞에 사이클 반감기 때 이렇게 팍 오르잖아요. 스타트 플로우는 반감기 이전에 요 앞에 사이클에서 있었던 요 자리랑 겹쳐요. 스타트 플로우에 그거랑 여기랑 겹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와서 하락장이 멈췄었어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에서의 하락장도 요 스타트 플로우 프리비어스 사이클에서 혹시 멈추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 8,000불에서 11,800달러 정도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정도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노님이 28일 어제 올린 분석입니다. 요건 좀 특이해 보여서 가져왔어요. SOPR 잘 아시죠? SOPR, SO가 뭐예요? 스펜트 아웃풋이죠? 그래서 이건 실현하는 거예요. 아웃풋을 나가서. 그래서 155일 이상, 장기 보유자 SOPR은 155일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 넘게 보유하고 있던, 그 넘게 가고 있던 UTXO가 실현으로 사라졌을 때, 그랬을 때, 앞에 시작했던 지점과 이제 뒤에 실현하는 지점에 가격을 봐가지고 1 넘으면은 익절 중, 1보다 안 되면은 평균적으로 손절 중이었습니다. 근데 장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요 155일 때문에 지금 루나 사태 이후에 5, 6월에 가격이 우리가 훅 떨어졌을 때 그때 가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평단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정말 장투 물량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롱텀홀더의 손익비는 지금 익절을 1을 한참 넘어서는 익절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예. 그래서 요즘에 업사이드로 뭐가 좀 조금씩 오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지만 롱통홀더 장투자들이 익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투자들 익절하는 게 조금 더 고대 물량이라고 봤을 때는 약간 지금 두려운 시츄에이션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지금 베어리시 한 걸로 올려놨어요. 장투자가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익절을 한다? 네, 그 다음에는 이분 거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불리시하게 볼 수 있는 재미난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짠 보시면 비트코인 액티브 어드레스예요. 비트코인을 액티브하게 쓰고 있는 계정 어드레스의 수를 본 거고요. 그 수에다가 30일 이평을 걸었고 365 이평을 걸어가지고 요 갈색이 30일, 요 보라색이 365일. 그래서 크로스 다운 할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막이었고 크로스 업 할 때 올라갔고 크로스 다운 하고 내려갔고 크로스 업 하고 다시 올라갔고 크로스 다운 하고 크로스 다운이 요때는 그 붓다빈 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쭉 내려갔다.
라고 해서 요 상승은 약간 씹어먹고 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페이크 크로스업이래요. 5월에, 루나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업인지, 조심해야 할 거는 여기에 페이크 크로스업이라는 게 하나 있다는 점? 예, 이건 레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페이크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하락장이 올 때마다 항상 온체인 지표들을 보다 보면은 기존에 들어맞던 공식들이 조금씩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식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모든 걸 걸고 매매를 하면은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페이크가 한 번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오늘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듣던 분이 하나가 나가셨고 다른 분이 들어오셨네요. 예,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